안녕하세요. 모터의 박병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승한 차는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K5인데요. 이 기아 자동차 새로운 K5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출시가 되기 전부터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아주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K5를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또 어떤 매력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아 자동차 K5의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아 자동차 K5의 디자인은 출시가 되기 전부터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아주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형상을 아주 잘 구현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랑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로 연결을 시킴으로써 차를 옆으로 좀 더 넓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인지 지금 이 LED 이 주간 상시등 같은 경우에는 곽휘 쪽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쭉 뻗어놨습니다. 이런 덕분에 이 프론트 오버행이 살짝 긴 이 전륜구동 세단의 그런 약점, 스타일적인 그런 약점을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바로 보닛입니다. 이 보닛이 굉장히 길어서 그냥 아예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덕분에 전륜구동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후륜구동 세단에 가까운 그런 프로포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측면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은 약간 역슬랜트형이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배처럼 배가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이 배처럼 안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구현을 해놔서 굉장히 아주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역동적이고 과격한 그런 스타일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 공기 흡입 같은 경우는 가짜기는 한데 거의 이쪽 끝까지 이렇게 뻗어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또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또 연결을 시키면서 굉장히 일체감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인상을 자아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의 디자인은 K5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백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C필러 라인에 있는데요. 이 C필러 라인이 거의 세단이 아니라 정말로 패스트백, 그러니까 패스트백 흉내를 내는 그런 세단이 아니라 진짜 패스트백의 거의 99.9% 가까운 그런 라인을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트렁크 리드 끝까지 한 번에 딱 이어지는 이런 선이 굉장히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해치 도어가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방식의 트렁크 리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의 트렁크 리드를 사용하는 나는 정통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상은 진짜 거의 99.9%에 가까운 패스트백의 형상을 구현을 해내고 있다는 점 굉장히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 트렁크 리드 보시게 되면은 이 트렁크 리드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줄에 요 크롬 라인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쪽은 블랙 하이그로시 도장을 사용을 해서 창문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한 줄의 요 크롬 라인은 이 패스트백으로서의 그런 형상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사실 이 크롬 라인은 사실 초대 K5에서 먼저 보여줬었던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요소를 양쪽 끝으로 다 이어주면서 이 패스트백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좀 더 강조를 하는데 활용한 그런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아주 스포티해 보이면서 좀 역동적인 그런 감각을 또 강조를 하고, 거기에 차체를 좀 더 넓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멋들어진 그런 디퓨저와 함께 양쪽으로 테이파이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건 테이파이프가 아니라 그냥 장식물입니다. 진짜 테이파이프는 저쪽 조수석 쪽 하단 쪽에 숨겨져 있고요. 물론 단순한 장식품이긴 하지만은 좀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나름대로 좀 고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지금 이렇게 실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신형 K5의 실내는 기아 자동차가 작년에 선보였었던 모하비 더 마스터랑 새로운 K7이죠.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 K7에서 보여준 것처럼 굉장히 아주 수평 기조를 아주 극단적으로 강조한 그런 대시보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채용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런 시원스러운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를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또 통해서 좀 운전자 중심의 그런 인테리어를 구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 아래로 이렇게 이제 2단계로 이제 분리를 시켜놔서 굉장히 아주 좀 입체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이 대시보드 이 중간 쪽에 이제 삽입되어 있는 이 우드 트림의 질감이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상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죽과 같은 그런 또 질감을 또 이제 구현을 해서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또 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스포크 스타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립감이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이얼식 시프트 노브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이얼식이라기보다 약간 좀 조그 셔틀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거나 했을 때 이제 돌리고 나서 이제 원상복귀로 좀 되돌아오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고, 힘을 크게 안 들이고 이게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 중립에서 이제 넘어갈 때 힘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K5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 센터 콘솔 하단 쪽에 이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전화를 이제 세로로 이렇게 꽂으면은 바로 이제 무선 충전이 시작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건 필요 없을 때는 이걸 아예 통째로 이렇게 뽑아서 그냥 다른 물건을 이제 수납하거나 아니면 좀 더 사이즈가 큰 그런 기기를 이제 충전하는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는 그런 착자감을 또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8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과 3단계 열선 통풍 기능까지 다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8세대 소나타에서 보여줬었던 아주 컴포트 기능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 지금 이제 신형 K5의 지금 뒷좌석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이 뒷좌석은 사실 제가 좀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아주 패스트백에 가까운 이런 루프라인을 구현을 한 덕분에 헤드룸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앉아보니까 그런 걱정은 이제 기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넓고 쾌적한 그런 공간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헤드룸도 사실 이쪽을 지금 여기를 살짝 이렇게 파놔서 머리가 지금 거의 닿지 않는 그런 수준의 헤드룸을 또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뒤쪽으로 좀 많이 밀어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먹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이 굉장히 아주 넉넉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전용구동 차량이기 때문인지 지금 이 센터 터널 높이도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아주 다리 공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깨, 머리 뭐 어느 하나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공간 설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는 이 K5의 공간이 소나타 신형의 그 공간문에 비해서 훨씬 더 넉넉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K5를 지금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K5는 이제 2.0L 스마트 스트림 G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인데요. 이 스마트 스트림 G 가솔린 엔진은 이제 160마력의 최고 출력과 20.0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소나타에 탑재되었던 것과 동일한 사양의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도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자동 6단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 자체가 굉장히 정숙한 편입니다. 네, 일단 엔진 자체가 2,500-600rpm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아주 굉장히 정숙한 그런 이제 구동음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진동도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깔끔한 그런 회전 질감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쾌적하게 좀 운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소나타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긴 하는데, 오히려 저는 K5 쪽이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차 자체가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잘 걸러주는 편입니다. 소나타에 비해서는 좀 더 편안함을 좀 더 중시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오히려 K5의 승차감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정숙하고 또 이제 안락한 승차감 덕분에 아주 쾌적한 그런 운행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널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터널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터널 내부에서 이제 반사된 그런 소음들이 이제 차 안으로 이제 타고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금 이 K5 지금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된 그런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터널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귀를 막 자극하거나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좀 나름대로 아주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아주 스포티한 그런 인상을 또 가지고는 있지만
중형 세단으로서 지켜야 될 아주 기본적인 덕목들 있죠. 이제 정수성이라든가 승차감,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속력은 무난한 수준입니다. 네, 이 엔진 소음이 3000rpm 넘어가도 확 커지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중형 세단으로서는, 네, 일상적인 주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가속감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 주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차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이 전동휠 스티어링이 말이 참 많은데 기존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거의 보타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스티어링 보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차로 이탈 방지 이런 걸 지금 다 꺼놓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네, 그런데 기존에 제가 느꼈었던, 제가 이전에 현대차들에서 느꼈었던 그런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실 보정이나 이런 게 없어도 굉장히 아주 편안한 그런 이제 주행 환경에서 지금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네, 이제 코너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에서도 네, 괜찮은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공률이 이제 큰 이런 코너에서도 굉장히 아주 네, 안정적으로 몸에 착 붙어서 가고 있는 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 이렇게 급하게 이게 살짝 조작을 해도 네, 차가 아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마치 레일에 올라탄 듯이 아주 안정적으로 노면을 딱 붙잡아 주면서 네, 나아가주는 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주행 질감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중형 세단의 기본기는 이제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차가 생각보다 네, 다소 좀 롤을 많이 허용을 하는 편이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퀴가 이제 딴 데로 이제 벗어나거나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잘 붙잡아 주면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K5를 계속 이제 시승을 하고 있는데, 이 K5 계속 시승을 해보니까 외관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네, 그런 수준의 주행 질감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아주 정석적인 중형 세단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중형 세단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덕목들을 그런 부분에 아주 충실한 네, 그런 차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스타일을 가졌음에도 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주행 질감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정숙성, 승차감 네,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중형 세단의 아주 정석에 가까운 네,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이라든가 네, 이런 것 쪽을 좀 더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K5를 경험해 봤는데요. 이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K5는 디자인이 주는 매력이 가장 큰 그런 세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단의 기본 구조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패스트백의 그런 형상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그렇게 구현해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모로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이미지를 이제 부각을 하면서 거의 뭐 스포츠 세단에 견주어도 이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성도 높은 그런 디자인을 구현한 점, 네, 그런 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 보여줬었던 각종 첨단 장비들을 그대로 이제 이식을 받으면서 이제 상품적인 가치도 상당히 크다는 점, 네, 그 점도 아주 좋은 점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아주 편안한 그런 승차감까지 아주 함께 잘 갖추고 있는 덕분에 중형 세단으로서 아주 멋도 챙기고 아주 기본기도 잘 닦여져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 가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만 원 이제 중후반대에서 이제 3천만 원 초반대 그런 가격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형 세단으로서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에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옵션 사양으로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네, 그런 점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국산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입 중형 세단과 이제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